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978년) 일본. 길을 걷고 있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바로 앞에 거대한 철근이 떨어진 것이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갔지만 A씨는 갸우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어 달려온 사람들도 같은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철근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황량한 시골길이었기 때문이다. 1874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 반 이상의 집이 파괴되었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이 조사를 위해 그 마을에 가보았는데 부서진 집의 파편에 대량의 철조각이 섞여 있었다. 그 수는 1000개를 넘어 총 중량은 몇백 톤에 달했다고 한다. 목격자는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서 닻이 내려왔다. 하늘에는 많은 배가 떠올라 있었다. 1998년 영국의 한 증권회사의 팩스에 독일어로 쓰여진 메시지가 도착했다. 축하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최초인 기념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빠른 답장을. 송신해 온 것은 1843년의 독일이었다. 조사해보니 한층 더 놀랄만한 일을 알 수 있었다. 세계 최초의 팩스 송신이 원인 불명의 실패로 끝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때 보내졌음이 분명한 메시지라고 한다. 히틀러의 암살 미수 사건 중 2번은 폭탄이 사용되었지만 히틀러는 2번 모두 폭발 전에 운 좋게 피했다. 회식 중 측근이 예지 능력과도 같은 행운입니다 라고 칭찬했는데 히틀러는 나를 꼭 닮은 놈이 기둥이나 창의 곁에 서서 이쪽을 웃으면서 보고 있었다 라고 했다. 그것은 히틀러의 정신이 불안정했던 증거로 여겨지지만 전 SS 대원의 회고록 중에서 아침에 2명의 총통각하를 보았다 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 1965년 스페인의 한 미술관에 야광이 되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 기간 중 야간 공개도 행해지던 것 같지만 곧바로 취소가 되었다. 관내에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그림이 빛나지 않게 된 이유도 그림을 보고 있다가 돌연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불명인 상태이다. 1977년 프랑스의 한 해수욕장에 사람의 오른손만이 헤엄치고 있다는 소문이 났다. 관광객이 누군가에게 다리를 잡혀 빠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손해를 우려한 현지인들의 의뢰에 의해 한 어부가 그 손의 포획에 성공했다. 그런데 포획한 것은 마네킹의 왼손이었다고 한다. 후쿠오카의 초등학교에서 동창회가 열렸고 과거에 묻어둔 타임캡슐이 파내졌다. 그리운 물건들 안에 아무도 넣은 기억이 없는 인형이 있었다. 팔에 없어졌다라고 한마디만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함께 묻혀있던 단체 사진의 중앙 부근에 아이 하나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었다. 프랑스의 샤르네이 지방에 있는 낡은 교회의 지붕에는 이상한 것이 걸려있다. 지붕의 십자가에 배의 닻이 걸려있는 것이다. 200년 정도 전에 비오는 날에 구름으로부터 로프로 연결된 닻이 내려오고 십자가에 걸렸다고 한다. 거기에 로프를 타고 사람이 내려와 닻을 빼려고 했지만 실패. 결국 나이프로 로프를 자른 후 구름 위로 돌아갔다고 한다. 1973년 미저리주에 사는 프레디는 도둑이 든 후에 집이 불타버렸다. 3일 후 범인 조슈는 훔친 돈으로 마약을 사려고 집에서 나온 직후 노상 강도를 만나 살해되어 버린다. 돈을 빼앗은 강도범 닉은 그날 밤 연인 에드거에게 살해당한다. 닉을 죽인 에드거는 돈을 챙기고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즉사했다. 차를 운전하던 것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프레디였다. 2002년 뉴욕에서 폐기된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던 곳의 반 이상은 조사를 취소했다. 조사원에 의하면 지하수에 의해서 수몰된 구획을 조사하던 중 한 차량이 주행해왔다. 오랜만에 사람이군 이라며 차장 같은 남자가 얘기를 걸어왔고 겁을 먹은 조사원은 그 즉시 지상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여름철 땡볕 아래서 일사병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체온이 최고 44.7도까지 올라간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환각이나 환청을 듣게 되며 그 이상 치솟으면 뇌사할 가능성이 있다.
메리 셀러스트라는 배는 1861년 처음으로 출항한 뒤 여러 차례 알 수 없는 불운을 겪게 됐다. 그 배의 선장은 지휘를 맡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사망했다. 그 후 메리 셀러스트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선체 손상을 입었고 캐나다 남동부 노버스코셔 반도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 그 배의 인양 작업을 맡은 사람은 그 일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에도 그 배는 다시 항해하게 되었다. 1872년 메리 셀러스트호는 공업용 알코올을 운반하는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표류된 채 발견되었는데 갑판 위에는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었으며 화물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구명보트와 선장의 가족을 비롯해 7명의 선원이 모두 실종되었다. 이후에도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 1884년 영국의 한 젊은 의사가 메리 셀러스트호의 기이한 사건을 소재로 글을 썼다. 이 의사는 몇 년 후 불후의 미스테리 소설로 매우 유명해졌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아서 코난 도일이었고 그가 쓴 미스테리 소설의 이름은 셜록 홈즈였다. 서양에서는 손톱이 마법이나 주술의 재료로 흔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술 중에 재미있는 미신이 있는데 자신의 손톱을 사랑하는 사람의 술잔에 빠뜨리면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현대인들은 석기시대 사람보다 키가 작다. 기원전 40만 년에서 기원전 8,000년의 사람들의 평균 키는 179cm인데 현대인들의 평균 키는 176cm로 무려 3cm가량 작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오글소프 대학에는 8113년에 개봉 예정인 문명의 무덤이라는 타임캡슐이 있다. 타임캡슐이라기보다는 용접이 된 하나의 밀실인데 그 안에는 각종 생활용품이나 기계, 각종 문서와 책, 그리고 종교 서적이 들어있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잡힌 상어의 뱃속에서 볼트와 너트 4.5kg, 승마 부츠 2켤레, 비누 상자 2개, 삽, 손목시계, 뱁새 뒷다리, 호두망치, 노쇠 단추, 화장품 상자, 4.5kg짜리 닷, 그리고 2벌의 수영복이 들어있었다. 기원전 25,000년에서 기원전 9,000년 사이에는 동북아시아와 알래스카가 넓은 평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가설에 따르면 이때 바이카로에 살던 우리 민족의 일부는 남아메리카로 이주했고 이 민족의 후예가 지금의 인디언이라는 설이 있다. 그 증거로 그들은 고구려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디언 추장 혹은 큰어버이를 가리키는 아파치라는 말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과 유사하다. 또 인디안 추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곳을 토론터라고 불렀는데 이 지명은 유럽인에 의해 토론토라고 개명되어 캐나다의 한 지명이 되었다. 이는 우리말의 회담을 뜻하는 토론이라는 단어와 땅을 뜻하는 터가 조합된 형태로 그 뜻과 의미가 우리말과 매우 유사하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불리는 다중인격 장애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1973년에 플로라 슈라이버가 10일이라는 여성을 치료한 기록을 책으로 발간했는데 여기서 다중인격 장애라는 개념과 함께 그녀에게 있는 16가지 인격체에 대한 치료 과정과 여러 자료들을 수록해 놓았다. 이때부터 다중인격 장애가 널리 알려지게 되고 미국에서 다중인격으로 의심되는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1998년 뉴욕의 심리학자 로버트 리버에 의해 10일에 관한 이야기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어쩐 일인지 이 사실은 이내 묻혀버렸고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은 가상의 정신질환 환자는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사람에게는 혼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 혼불은 사람이 죽기 수시간 전 육신을 벗어나는데 영혼과는 다른 개념이다. 밤에 잘 보이며 죽은 사람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1972년 8월 10일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 긴 꼬리를 가진 유성이 목격됐다. 1000톤 이상의 무게에 직경 4m가량의 이 유성은 시속 54,400km로 이동하며 지구를 56km 간격으로 스쳐갔다. 이 사실은
혼란을 우려한 미국 정부에 의해 2년간 은폐되었으나 1974년 발표되었다. 과학자들은 이 유성이 지구에 떨어졌다면 그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0배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2600만 년 주기로 태양계를 찾아오는 죽음의 별이라는 별명을 가진 항성이 있다. 이 항성의 이름은 네메시스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네메시스가 2600만 년 주기로 태양계를 공전하는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로 빗대어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생물학적 멸종은 2600만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네메시스와 생물들의 멸종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어린이들이 흔하게 부르는 둥글게둥글게라는 동요에는 무서운 역사가 숨어 있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죽음과 투쟁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유행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둥글게 그룹을 지어서 밤새 춤추고 노래했다. 이 노래는 흑사병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고 후에 이 노래와 춤은 점점 쾌활하게 되었다. 몬바사에서 나이로비 구간의 철도에서는 매년 코뿔소에 의한 사고가 잇따른다. 그 이유는 그 지대에 서식하는 코뿔소가 달리는 열차에 흥분하여 힘겨루기를 하려는 까닭인데 1991년 5월에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한 기록을 제외하면 모두 코뿔소의 패배로 끝났다. 전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리같이 반짝이는 돌은 지질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돌은 작고 검은 유리질 조각으로 구성된 광물인데 막대기, 원구, 원판 같은 여러가지 모양을 띠고 있다. 이 돌의 명칭은 텍타이트로 그 불가사의한 특징 때문에 달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 터키와 교전 중이던 영국군 수백 명이 어느 야산 고지로 이동을 하던 도중 노란색 구름이 그들을 에워싸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이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던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각에는 터키군의 공격도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 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실종된 그들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다. 1993년 한국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던 중 범행 현장으로 보이는 한 사진을 보고 난 후 갑작스레 죄를 자백하고 공포에 질린 채로 미쳐버린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지만 범인이 갑자기 자백하게 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범인은 정신병동으로 이송되었다. 수련을 통해 미간에 존재하는 제3의 초시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고행으로 이 능력을 갖게 된 도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눈으로 시계를 벗어난 곳을 볼 수 있으며 때때로 몇 분 후의 미래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꼭 점을 쳐주는 척을 하길 바란다. 상대와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라는 주문을 반복해서 외워보자.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성당에는 천사들의 악보가 숨겨져 있다. 15세기 윌리엄 싱클레어가 건축한 이 성당의 아치형 구조물에는 13명의 천사들이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조각이 있다. 기둥마다 돌출된 213개의 입방형 돌에는 연주곡의 악보가 암호화되어 새겨져 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2007년 성당이 만들어진 지 600여 년 만에 이 음악은 로슬린 성당에서 로슬린 모테트라는 이름으로 연주되었다. 카톨릭이 동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 이외의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카톨릭과 동방종교회가 갈라진 이유도 우상 숭배가 이유라고 한다. 동방종교회 측은 카톨릭에서의 성모 마리아상을 십자가 이외의 우상이라고 여기고 카톨릭을 이단으로 여겼다. 그들의 시각으로는 카톨릭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2016년 천년간의 갈등 끝에 카톨릭과 동방종교회는 화해를 했다고 한다. 우리의 뇌는 아직 100% 정복하지 못했다. 뇌의 각 부분은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데 신기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짓된 기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끔찍하거나 수치스러운 기억을 자기 멋대로 거짓된 기억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의 과거가 거짓된 기억이라고 한다. 문자나 기호는 쓰는 시간에 따라 속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간간히 마법에 관련된 서적에서 소개되곤 했다. 문자에 담겨진 힘을 보여주는 예는 부적을 들 수 있다. 부적은 궤황지나 노란빛이 도는 창호지에 먹물이나 동물의 피, 경면주사로 글을 쓴 것을 말하는데 악령을 내쫓거나 불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오는 의미에서 많이들 쓴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로 글을 쓰는 시간에 따라 그 글의 속성이 달라지는 정확한 이유는 빛의 양에 따라 그 속성이 변화하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책장에 책을 세로로 넣을 때와 가로로 넣을 때 책의 무게는 서로 다르다고 한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현장에서는 건강한 청년 1명과 20대의 처녀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총기 난사에 의해 총알 한 발이 청년의 고환을 관통했고 뒤이어 처녀의 생식기를 뚫고 지나갔다. 총알에 있던 정자가 여자의 자궁을 지나면서 임신을 시켰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그 둘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납땜공은 중금속 중독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수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땜납의 냄새는 굉장히 달콤하다. 스파르타에서는 도둑질이 성행했을 뿐 아니라 뛰어날 경우 존경을 받기까지 했다. 도둑질은 그들의 종교 전통에 따른 관습이자 진정한 스파르타인을 길러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수업이었다.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이크티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어의 첫 자를 따면 이크티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기독교인들만의 암호로 사용되었다. 1923년 브라질에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발견됐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보이며 능력을 펼쳤고 곧 유명해졌다. 그러나 1926년 여름 그는 어느 도로가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트럭과의 충돌이었는데 사람들은 좌표착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추측했다. 미국에서 12살짜리 꼬마애가 폭주한 기차의 기관을 끄고 벼랑 앞에서 간신히 세워 300여 명의 승객을 구해냈다. 이 소녀는 커서 토마스 에디슨으로 유명해진다. 1873년 프랑스 몽펠리에 지역에 르벨이라는 거인이 살았다. 12m의 장신으로 직업은 물론 거주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유랑하며 자신을 보여주고 다니는 일을 했는데 한 학자가 그의 체구에 관심을 가져 연구하고자 했다. 르벨은 제안을 거절했고 학자는 심부름꾼을 고용해 그를 몰래 감시하게 했다. 르벨은 얼마 못 가 병으로 죽었는데 이때 심부름꾼이 르벨의 관절을 도려내갔다. 그 학자의 연구 결과가 어땠는지 르벨의 사체가 어디에 매장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느 나라에는 생후 24시간 이내인 강아지를 구워 넣은 핫도그가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강아지는 매우 어리기 때문에 뼈가 부드럽고 잘 씹힌다고 한다. 199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라드바우드 대학의 안드레 가인 박사와 동료들은 살아있는 개구리를 공중에 떠오르게 하기 위해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최초로 생물을 공중부양시키는 데 성공한 반자성 실험이다. 흔히 무덤가에서 발생하는 도깨비불의 정체는 귀신의 장난이나 환각이 아닌 화학 반응의 결과이다. 도깨비불의 정체는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할 때 나오는 인화합물과 물이 작용하여 분해될 때 생기는 인화수소 때문이다. 보통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덥고 습도가 높은 날 밤에 흔히 나타나게 된다.
1977년 11월 26일 영국의 ITN이라는 방송국에서 뉴스 방송 중 6분간 이상한 잡음과 함께 기이한 목소리가 흘러나온 적이 있다. 자신을 에슈타 은하계의 대표인 브릴론이라고 소개하는 기계음이었다. 그는 지구에 사는 인류가 계속 그릇된 방법으로 살면 미래의 대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황이었으며 곧바로 아나운서의 사과문이 발표됐다. 이 방송 이후 에슈타라는 종교가 생겨났다. 후에 방송이 실제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닌 누군가가 방송 전파를 납치한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방송 전파를 납치한 건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사람들은 정액 속에 조그마한 사람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1846년 독일의 한 생물학자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정액 속에서 작은 사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차원의 통로라는 책이 출판되었던 적이 있다. 그 책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몇몇 곳에는 차원과 통하는 통로가 존재하며 그곳은 숲을처럼 보이지만 속은 사막이나 알 수 없는 모습으로 꾸며져 있고 입구에는 파충류의 형상을 한 생물이 서 있었다고 한다. 차원의 통로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고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다른 세계에 관한 여행기와 그쪽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다. 이 책은 절판됐고 누군가가 몽땅 사들여 지금은 가장 구하기 힘든 책 중에 하나이다. 1982년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300만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천국이라고 묘사되는 금빛 건물들로 보이는 비행체를 발견했다. 이 사건은 신문의 대서특필로 실렸지만 현재 그 사진들을 다시 찾아보기는 힘들다. 미국 어느 시골 농장에 사는 벤은 산책을 하던 중 들에서 누워 쉬고 있었다. 시원한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 문득 서쪽에서 큰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 구름은 점차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하더니 거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 후 동쪽에서 구름이 비어올라 성과 같은 건물의 형상을 만들었다. 거인 형상의 구름은 건물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흩어졌다고 한다. 아프리카에는 땅 위를 기는 희귀한 물고기가 있다. 물속에서는 평범한 물고기지만 뭇에서는 육지동물처럼 걷는다. 심지어 낮은 나뭇가지 위에 기어올라 몇 시간 동안 일광욕을 즐긴다고 한다. 아무 이유 없이 희죽희죽 웃다가 죽는 쿠루라는 희귀병이 있다. 이 병은 뉴기니 섬의 식인종들에게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사람의 뇌를 먹는 풍습 때문이라고 여겨진다.